네, 민주당이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대선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안이 넘어온 사안인데요.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절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라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사건 기록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벌써 이 기일, 결국 공판 기일 날짜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첫 공판 기일이 오는 5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6.3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해당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가능성,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 하나로서 제기됐던 것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 이런 부분들도 논의는 되었으나 이런 부분들은 최후의 수단이지 결코 지금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을 고려해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입장들이 민주당 측에서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5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공판 기일의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후보자로서 본인들의 어떤 공약 등을 알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기본권의 침해다. 이런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고요. 이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은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다시 출석일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요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출석이 없이도 어쨌든 이 재판을 이어나갈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과연 한 번 정도는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이미 대법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취지는 공감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이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고 봐야겠네요.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강조한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지금 파기환송심 절차를 좀 서두르는 모습인데 가장 관심인 게 결국에는 이 파기환송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방금 말씀해주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 항소심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서류를 좀 제때 송달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어졌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동일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송달 같은 부분, 이 기일이 지정된 부분들을 통지하고 이런 법원에서 알리는 서류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송달을 받아야지 어떤 적극적인 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재판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거지라고 볼 수 있는 인천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방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인편으로도 어떤 서류들을 송달하기 위해서 우편과 인편을
동시에 지금 송달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송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서류 송달이 정말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공판 기일을 미뤄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 송달관을 직접 보내서도 어떤 송달을 바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송달은 좀 빠른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장을 보낸 것인데 그러니까 5월 15일에 재판에 출석하라라는 소환장을 지금 발송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뭐 이런 소환장을 받고도 아니면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거나 불출석 사유 등을 밝혀서 첫 번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은 더 이제 기일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 기일,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환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 그리고 선고까지도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 재판을 이끌어갈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보 측이 재판에 불출석을 하더라도 두 번째 재판에서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불출석하더라도 기일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후에 이 기일을 종료하고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좀 다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사실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라는 부분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거다거나 한다면은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1심과 2심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양측 모두 총력정을 벌인 만큼 새로운 증거가 다시 도출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하급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돼야 되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남은 것은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나오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1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선고가 되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양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만히 되게 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즉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허위 사실을 발언한 장소가 이제 TV 토론회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체다라는 점도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반성을 했느냐 이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무죄 취지로서 계속해서 어떤 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반성을 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좀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어떤 한 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어떤 후보자로서의 지위라던가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 항소심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양형에 의해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이 양형 증인이라고 불리는 증인을 별도로 신청해서 어떤 TV 토론회의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심에서도 양형에 있어서 어떤 참작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지가 궁금한 게 이번에 대법원이 상부심 선고를 내릴 때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법원의 이 판결문을 보자면요. 일반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뭐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특히 어떤 사진에 대해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이 사진 자체가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해서 보여준 것이 사진 조작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을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용도 변경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그 협박이란 단어가 국토부의 어떤 억압이나 강요라고 느껴지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보았을 때 당시 해당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비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반 유권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읽혀지고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읽혀진다는 것이 어떤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예. 아마도 항소심 이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어도 해당 발언이 있었던 장소가 그렇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것이 선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네.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선고를 받기 위해서 어떤 양형에 있어 참작될 만한 요인들을 추가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내려져도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재상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그리고 파기환송심으로부터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번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박탈, 그러니까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선고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5월 15일에 첫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공판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6월 3일 전까지 일단 파기환송심이 법률적으로 보자면은 선고를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공판 기일을 열고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의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파기환송의 결론이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재상고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한번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확정을 받지 않고 다시 상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재상고라고 하게 됩니다. 재상고를 가게 되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유죄 취지로서 만약 이 서울고등법원에 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다면 이 재상고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또 확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재상고를 가고 또 대법원에 다시 한번 확정이 있기까지가 과연 6월 3일 전까지 내려질 것인가 네.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선일 전까지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피선거권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고 선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된 날로부터 이제 피선거권의 어떤 박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한다면은 확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한번 문제되는 것이 그 헌법 84조 진행 중인 재판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정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직후였던 2022년도에 통일교회 간부가 지금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이제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것을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이 전성배 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통일교 간부 윤목 씨는 통일교의 어떤 캄보디아 그 공적 개발 사업의 어떤 이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예. 물론 지금 건진법사 전성백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목걸이 등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역시도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기관 측에서는 과연 이 목걸이가 전달됐는지 여부, 지금 건진법사 역시도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는데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렇다면 그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행방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해당 목걸이를 받은 시점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해당 목걸이의 행방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통일교 전 간부와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명태균 씨, 김상민 전 검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도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렇죠. 결국 이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전 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되었죠. 관련자들,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결국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이 좀 주된 부분인데 네.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제 관련자들도 지금 줄줄이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증거가 마련이 되었다,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요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정확한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어떤 증거라던가 진술들에 대한 준비가 완비가 되는 대로 이른 시간 내에 소환을 요청하지 않을까 현재로선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